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정부 의원님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네.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 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노조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보통 네, 네, 얘기하죠. 네. 방송 3법 네. 이거 통과시키는 과정에 네.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중단하고 이동관 구하기를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두렵구나라 어.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약간 꼼수라고 느껴진 게 이제 대통령 믿은 거죠. 야, 법률이야. 이제 저희가 통과시켜서 보내면 네. 제의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 네, 네, 있으니 네, 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저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의 치명상이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국민들께서 그래 여기까지는 봐줄게 두 번 하지만 했죠, 지금까지. 예 네. 여기까지는 봐줄게 하지만 이것마저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큰 국민적 저항에 그 부딪힐 건데 국민의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다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동관이라는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대통령께서 아끼는 검사 두 명. 검사 두 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예, 예. 좀 우리도 반성할 게 뭐냐면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저희가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견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네, 이견이 있었어요. 이견이 있었어요. 계속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 원내대표께서 그날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몇 명이 또 빠졌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4명 중에서 명 2명이 중에 두 명 빠진 빠졌죠. 거죠. 2명이 빠진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좀 석연치 않았어요. 석연치 않았고 맨 처음에 그 검사 탄핵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의원님들의 명단이 예, 예, 예. 우리가 늘 왜 그 속상해하는 명단 아시죠, 교수님?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그 단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쓰진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하고 전화를 좀 했어요. 이거 모두 전환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발언을 조금 좀 강하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몇몇 의원들이 좀 스크럼을 짰죠. 스크럼을 짜서 네. 그래도 제가 제일 큰 누나니까 네. 큰 누나니까 제가 먼저 손들고 네.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사실 쫄린다. 상임위에서 발언해도 늘 마음이 쫄리고 누군가가 내 뒤를 캐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나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조그만 선거법 위반이라도 걸리면 이거 검찰이 탁 채가지고 그럴 가서 수 있죠. 일 키워서 그럴까봐 겁난다. 나도 이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써야 되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검찰에게 늘 끌려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우리 권한 쓰자.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4명을 다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니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그 부도덕하다고 찍힌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저기 고발사주의 손준성 검사 그리고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대한민국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쭉 이제 이제 검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이제 찬성 발언을 쭉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모두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그날 바로 발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늘 보면 이 신중론을 펼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 타이밍을 잃으면 안 돼요. 된다라고 안 생각하는 돼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결국은 탄핵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30날 1일날 연 이틀간 열린다고 본회의가 하니 있으니까. 그때 다 하자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해야죠. 다 하자고 네 명 하려고요. 다 해야 돼요. 네, 다 안 하자고 돼요. 하려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네. 검사들은요 제 식구 감싸기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탄핵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검사를. 네.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그 신중론. 역풍 얘기하시는데 네. 안에서 질타를 받지 해서 그렇죠. 역풍 맞는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없다고 네, 봐요. 네. 아니 단적인 예로 이상민 장관 네. 탄핵에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역풍 불었나요? 아, 그렇지 안 않습니다. 불었잖아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 돌아오고 나서 이 정부의 후한무치가 더 극렬하게 맞아요. 드러난 거죠. 그랬었죠.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예. 국민들이 더 분노하시죠. 더 분노하죠. 예. 그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네. 이건 신중론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신중할 때 아닙니다. 신중해야지.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실 거 아니에요. 늘. 네. 이재명 대표를 보면 어떤 느낌, 어떤 정치인 같으세요? 문 의원님 보실 때.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아유 좀 안 됐어요. 안 돼 보여. 안 돼 보여요. 네, 안 네, 돼 보여. 네. 그분도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광, 그다음에 명예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건 그건 아닐 아니죠. 건데 전혀. 네. 저토록 핍박을 받으면서 지쳤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아주 굳건한 심지가 하나 들어 있구나. 예,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안 말을 거의 안 그래요. 해요. 계속 거의 들어요. 안 해요. 듣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의총에서. 시켜도 안 해요, 잘.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계속 네. 듣기만 해요. 말을 안 해요. 아, 밥 먹으러 가도요. 말을 네, 안 네, 해요. 네. 계속 들어요. 네. 의견을 계속 네. 듣는다고. 어떤 때는 진짜 네, 네. 답답할 답답할 때도 정도로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럼- 비교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59분.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혼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59분 대통령이라고 네. 59분 동안 얘기하고 1분 들으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늘 하나 봐요. 우리 대표님 한 30분은 얘기하세요. 근데 얘기 별로 안 하, 진짜 안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세요. 예. 진짜 필요할 때만 하지. 네. 남 얘기 주로 듣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고 얘기를 오래 들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치. 그 여민 포럼이라고 네, 문재인 네, 대통령님을 그 위하는 그 여성 이제 전국의 여성 모임이 있는데 네, 네. 그 여성 동지들이 가면 너무 짓궂게 하거든요. 그렇지. 짓궂게 하는데 네. 그래도 그거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웃으면서 웃고 계시니. 그냥 그분은 진짜 59분을 들으세요. 이게 차이네. 차예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입 좀 네. 다물고 왜 이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안 보셨죠? 오늘 네. 보도 나왔는데 네. 아니 뭐 정상회담 예산을 왜 이렇게 늘린 거예요 대체? 문 의원님 보셨죠? 그 예산 늘린 거 올해보다 더 늘려서 올해 그 뭐죠? 나중에 없는 돈 끌어다가 또 썼잖아요. 네, 근데 전용도 그거보다 하고. 더 늘렸더라고요. 그랬죠. 뭐 그 밖에 나가시면 좀 속이 편하신가 보죠. 뭐 예, 국내에 계시면 좀 힘든 일이 많으시니까 여러 번 나가시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니까. 네, 뭐.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해요. 너무 자주 방한을 하신다고. 일부 얘기입니다. 이거 네, 일부에서 네. 방한을 너무 자주 하신다고. 일부는 무슨 일부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진짜 예. 몸살이시네. 네, 몸살입니다. 또 저건 조사하면 어떻게 해요, 저. 교수님 몸살이요. 캐비넷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네. 공직을 맡은 적이 아주 없어요, 투명하게 제가. 백지처럼 투명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옷 보세요. 네, 투명하잖아요. 네. 하얀색. 그렇습니다. 쫄지 마세요. 안 쫄겠습니다. 네. 쫄지 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네. 또 참 저는 이제 언론학자거든요. 제가 네, 언론학 전공인데 박민 사장 제가를 했어요. 임명 제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KBS. 근데 물론 뭐 과방위는 아니시지만 네. 박민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내용으로 봤을 때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언론을 잘 알지 못해서 왜냐면 모르는 거 대답했다가 나중에 저 이렇게 지청구 뒤로. 듣습니다. 저 그거 잘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요.
몰라요. 이동관 탄핵은 이동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그분이야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언론 그 장악의 있었죠. 주범이시잖아요. 네, 국정원 저는 이제 뭐, 교육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언론 장악 문제보다 그분의 아드님 문제가 아 맞아요. 더 학폭 문제. 예. 예. 우리가 이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있었죠. 아들 가지고 예, 예, 굉장히 이슈가 컸었잖아요. 예, 근데 그랬었죠. 그 정순신 저 변호사의 아들보다 100배는 더 악랄하더라고요. 예, 뭐 머리를 300번을 맞아요. 그 책상에 찍고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훌쩍하니 또 아니라고도 전학 가버리잖아요. 부인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동관 수석이? 부인했죠. 그래서 네. 저는 저 언론 장악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 얘기 누가 했죠? 그 본인이 얘기하셨나? 네. 그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보면 자녀를 안다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예, 얘기했어요. 예. 임명되기 전에 예전에. 그러니 예, 뭐 맞아요. 스스로 잘하실 거예요. 네. 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 그럼 김승희 전 보좌관은 어땠어요? 그때 학폭 문제는. 이거는 정말 네. 세도 이렇게 센 게 없었죠. 그 무슨 9살짜리가 3학년이 2학년 학생을 예, 그 리코더하고 주먹으로다가 피가 나올 때까지 때리고 구중가 나왔잖아요. 그때. 예, 전치 구주. 네. 전치 구주. 근데 너무 정말 속상한 게 사표를 받은 그 대통령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사표를 받을 게 아니라 네.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직자의 기준으로서 그 학폭 문제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처벌을 내려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면서 대통령실 나 책임 없어. 인사검증에 책임 없어. 이렇게 하고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인사검증을 할 때 그 학폭 문제를 굉장히 경외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 이제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저는 뭐 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위 회의할 때 김건희 여사와 이 김승희 씨의 뭐 연결고리 이런 부분도 논란이 좀 됐습니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예, 그 문제가 막 쟁점화되고 그러지는 쟁점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그렇게 정순신 사태 한번 겪으면서 뜨거운 그러니까 뭐 맛이라고 표현하면 제 표현입니다. 네. 뜨거운 맛을 봤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증일 수도 있죠. 그 뭐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폭력이고 그렇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 가져가야 될 이 상처고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대통령께서 그러신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 있는 사람은 뭐 그냥 공직자로 써도 문제 없다 이렇게 그렇다라고 보는 거네요.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심각한 문제인 네, 거죠. 네, 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우리는 살면서 적어도 아이에게 폭력을 가고 이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 없죠.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게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인 것 차이다. 같아요. 예, 예. 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네. 그럼 어찌 보면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조 활동하다가 네. 내가 수백억의 피소를 당하는데 그렇죠. 손해배상. 그러면 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주위에 그것 때문에 인간- 자살한 분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이 정부의 특징은 그렇게 특징이 좀 그렇다 이거 좀 보여집니다. 아유. 들을수록 답답하네요.